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우선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나온 뉴스만 보면은 미국과 북한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실무 협상이 깨졌습니다. 북한 측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 벽에 부딪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미국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게 뭔가를 가지고 왔다 해서 굉장히 불쾌했다는 말도 들리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나온 내용의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미국에서 자세히 내용이 전해지면은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에 달려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김명길 외무성의 순회 대사가 이번에 책임자로 참석을 했죠. 연말까지 미국에 숙고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원래 처음부터 오전에 미팅하고 그리고 그 미팅 장소가 북한 숙소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영사관과 그래서 중단하고 그쪽으로 간 뒤에 다시 오후에 왔는데 어쨌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나오는 얘기가 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데서 보도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미 실무팀이 중국에 갔다 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회담이 진행되는 그 즈음에 아주 서로 양측에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많고 갈 길이 멀다 이런 정도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 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해서 어떤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일단 깨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제 토요일인데 깨진 것에 대해서 즉각 성명 같은 것을 발표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뉴스가 나오는 대로 더 내용이 있는 것을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한 주일 저는 이제 미국 뉴스를 여러분들께 계속 전해드리면서 떠올랐었던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미국 말로 뭐 짧은 단어죠. bedlam이라는 bed bad 할 때의 bad고 lam bedlam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정말 말 그대로 난리법석이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중국에 아주 공개적으로 본인의 정치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조 바이든의 힘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이 힘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자신의 어쨌든 이 처음 스캔들이 나올 때까지는 정치 라이벌을 조사해라 하는 것을 또 대통령이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새로웠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반역자, 쿠데타, 내전, 가짜, 사기, 스파이, 마녀 사냥, 내부 고발자가 이런 내용을 고발을 한 것으로 인해서 하원에서 미국이 이제 닉슨 이후에, 클린턴 이후에 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를 시작한 게 수십 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요.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났고 bedlam이라는 난리법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라든가 중국에 전화 통화를 하고 그 통화 내용 자체를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다른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못 듣도록 특별한 시스템에 가둬놓고는 국민에게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중국도 조사를 해야 된다. 바이든과 바이든의 아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이슈 마지막 즈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요. 리처드 닉슨이 끝내 탄핵당할 것 같으니까 사임했습니다만 그 탄핵을 주도했었던 당시의 하원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의 정치인이었습니다. 피터 라디노라는 뉴저지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연방 하원 의원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정치인들이 성향이 있잖아요. 당파적이냐 초당적이냐 할 때 이 정치인도 그 당시에 하원 법사위원장 굉장히 민주당 쪽에 가까운
당연히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쪽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당을 넘나들면서 뭔가를 이뤄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숨진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 같은 사람, 그런 성향이 아니라 민주당 성향. 그러니까 지금 정보위원회에서 민주당 측에서 이 정보위원회의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아담 쉬프 같은 의원 같은 성향이었던 거죠. 피터 그 라디노 의원이. 아담 쉬프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침착하고 하지만 당파적입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그 사람인데, 과거에 닉슨 그 탄핵 당시에도 피터 라디노라는 의원이 민주당 성향이었지만 나중에 그래서 하원 법사위원회에서는 탄핵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들에서 지금 6군데에서 조사를 하는데 다 하고 나면은 전체적인 투표를 하잖아요. 이 피터 라디노라는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그것을 통과시키고 나서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를 걸면서 막 울었다고. 나중에 그 NPR 방송과 인터뷰할 때 본인이 고백을 했었거든요. 막 울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원하는 탄핵을 통과시켜 놓고는 운 이유가, 울고 와이프한테 한 얘기가 You know, he was our president. 여보, 알잖아 당신도. 닉슨은, 나는 민주당이고 그의 탄핵을 주도했지만 닉슨은 우리의 미국의 대통령이었잖아. 이렇게 대통령이잖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은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리법석이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왜 스포츠 선수들이 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셔츠벌스, 스킨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팀은 전부 셔츠를 입고 경기를 하고, 또 다른 팀은 이제 셔츠를 다 벗으니까 스킨이 보이니까, 피부가 보이니까 그 셔츠벌스 versus 그 스킨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이 중간 입장에서라든가 아니면 나라를 앞세우면서 이런 게 조금 없어서 굉장히 난리법석이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뭔가 나에게 페이버를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지금 이제 다 드러난 건데, 또 하원 청문회를 거치면서 그 우크라이나의 특별 대표였었던 사람, 그 본인과 유럽연합의 대사,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우크라이나의 그 우크라이나 대사 대행과 이렇게 전화, 텍스트 메시지 주고받은 것. 예전에는 이메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메일 뭐 문제도 있고 했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로도 많이 하고, 그 같은 텍스트도 다 또 이제 보존은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존된 것을 하원 청문회에 가서 이 특별 그 대표를 지낸 사람이 다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공개한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미국의 외교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 내용들을 알면서 우크라이나에,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 대통령에게 초대를 받아서 백악관 오는 것을 우크라이나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이 아주 원하고 있으니까요. 작은 나라니까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사진을 찍고 김정은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선전을 하고, 왜냐하면 일부 우크라이나 동쪽에서는 러시아 성향의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을 다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되고 하니까 미국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모습을 원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부자의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스 컴퍼니와의 어떠한 그 관계, 이게 부정한 거였다. 이게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해주기 전에는 당신 미국 그 백악관에 못 와 하는 것을, 다 그런 일들을 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 자체에서 그 가스 컴퍼니와 그 전 부통령이나 그 부통령 아들,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다. 이게 지금까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발표에 대해서도 이 루돌프 줄리안이라는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의 그 입김이 들어가서 대사들이 다, 대사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어드바이저까지,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어드바이저가 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발표하려고 했었던 것을 문장을 그 초안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이제 바꾸기를 원하는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그 드러난 거잖아요. 그리고는 또 다른 내부 고발자도 또 있는가 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뭐 재무부에서 뭔가 대통령과 부통령의 세금 그 보고를 잘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했다. 재무부에서 파견된 사람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또 다른 내부 고발자인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보다도 더 강한 대통령이 뭔가를 외국 정부에 미국 선거에 본인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정치 라이벌을 조사하도록 했다는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내부 고발자가 또 있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의 내부 고발자도 정보국의 감찰관과 인터뷰를 했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내부 고발자의 말을 더 신빙성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기분 나빠서 국가안보위원회의 그 멤버들을 줄이고 블룸버그의 그 보도입니다. 이런 많은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 우크라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그 부분이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정말로 그 조 바이든 부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면 내가 지금 이제 딱 그 홀드하고 있었던 그 우크라이나의 4억 달러 뭐 정치 자금 같은 것을 군사 그런 도움 주는 돈을 그래야 풀어주겠다 하는 이것을 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그게 정확하게 그 클리어되지 않아도 외국 정부의 정치 라이벌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가짜 주장인 것으로 지금까지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이제 그 탄핵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원래 만약에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게 증거가 있다면 대통령이 정확하게 법무부와 FBI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수사를 하고 그 수사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공개적으로 외국에 어떤 그 우리의 협조를 해라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의 그 사유가 충분히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장관도 걸려 있죠. 국무장관도 걸려 있죠. 에너지부 장관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게다 대고 부통령까지 걸려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슬슬. 부통령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했는데 그것도 좀 들여다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한 사람 빠진 사람은 대통령에 의해서 해고당한 그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만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와 전화통화를 하고 그러는 사이에 몇 개월이나 하루가 급한데 우크라이나로서는 러시아의 힘을 막으려면은 군사력에 쓰기 위한 미국이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 의회에서 통과시킨 4억 달러 빨리 줘야지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존 볼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시점에는.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조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의 가스 컴퍼니에서 이사로 일하고 한 달에 5만 달러를 이제 몇 년을 그 받았습니다. 지금은 거기서 일하지 않는데 2014년 아버지가 부통령에 있을 때부터 이것이 이해 충돌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 당시에 많이 얘기가 됐었고요. 그 문제로 위법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조 바이든 부통령의 지금 인기,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엘리자베스 워렌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공화당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평범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탄핵감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당연한 게 90%의 공화당의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니까 그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정치인들은 내가 피해보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거나 대통령을 지지해야지 되겠네. 그래서 너무 셀피시하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속으로는 혐오감을 갖고 있으면서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로 그런데 겉으로는 두려우니까 더군다나 이 대통령이 공격을 너무
막 누구에게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또 나도 공격받을 부분이 없는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공화당이 가만히 있는데 공화당에서 물론 밋 romney라든가 아니면 마르코 루비오라든가 뭐 이런 상원 의원들은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오기 시작해요. 상원 의원 가운데 조 언스트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론 존슨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내가 유럽연합 대사에게 말 들어본 걸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조금 이상해 하고 지금 4명 정도 상원 의원은 대통령에게서 멀어지는 말을 하고는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어림도 없는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중국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중국 대표가 미국에 와서 무역 협상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중국도 조사해야 된다. 조사해보면 바이든의 아들이 중국에서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거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그런 형태로 나쁜 일들이 있을걸 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 무역 협상하잖아. 이런 얘기까지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텔레비전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법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런데 대통령은 또 그 다음 날은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렇게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해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전략이 없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략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대통령의 전략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내가 했다. 그래 했어.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리처드 닉슨은 절대 안 했다고 했죠. 드러나기 전까지. 빌 클린턴도 절대 나 그 여자하고 그런 일 안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드러나기 전까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 했는데 그래서 그게 뭐가 어땠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나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공화당과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뤄 나갔는데 그렇게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처방약값 미국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거 문제를 막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나 잘못 없어. 뭐가 잘못해? 내가 했어. 말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인데? 라고 하다가 또 어떤 날은 나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평생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룰을 깨고 산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건물 업주로 있으면서 하청업자들에게 심지어는 돈 조금 버는 뭐 플러머들에게도 변호사 시켜서 뭐 돈 안 주고 공사시키고 이것저것 트집만 잔뜩 받은 다음에 잡은 다음에 돈을 안 주거나 공사 비용을 확 깎거나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처벌을 받지 않은 거예요. 돈의 힘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아도취적인 환영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도 대통령 파워의 한계를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게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렇게 일했어. 근데 그게 뭐가 어떤데. 이게 이제 많은 미국의 힘 있는 사람들이 미투 무브먼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어떤 여성들과 잠을 자고 미국이 매춘이 금지인데도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드러나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위치에서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할 때 정신 분석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아니 내가 누군데 설마 내가 걸리겠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잘못됐어? 나는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게 잘못이 아닌 거야. 이런 정신적인 사고의 영역에서 살아오고 있다는 것.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정신 세계에서 살면서 그래 내가 했어. 뭐가 잘못이지? 내가 지금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딥스테이트가 원래 기본 기반을 갖고 기득권층이 나를 잘못했다고 몰아붙이는 거야. 이런 정신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그런 정도 일을 하면은 탄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다. 바운더리를 넓히는 것으로 대통령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대통령의 그 같은 느낌, 행동이 성공할 수 있을지
성공을 못할지는 조금 더 봐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그 두려워서라도 가만히 있거나 너무 대통령이 지금 그 공화당 사이에서는 유권자 사이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피해보기 싫어서 가만히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깨질 때요. 대통령의 입장이 조금 약해질 때 주변 사람들이 끝까지 충성을 할까? 충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우크라이나의 그 특별 대표요. 그 컬트 볼커 같은 경우 지금 딱 사임하잖아요. 이 자리가 돈 안 받고 일하는 자리였거든요. 그 대사 자리는 아니고 특별 대표 해서 딱 사임하면서 텍스트 내용 같은 것을 다 그 공개를 하잖아요. 의회에 가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대통령 입장이 더 힘들어지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도 아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내가 전화했어. 그리고 딱 공개적으로 중국 당신들도 조사 좀 해보시죠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정치인들이 상원 의원들이 나를 탄핵 재판에서 길티다라고 안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이 지금 뭐 현재 그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누구죠? 대통령의 친한 친구 골프도 잘 치고 하는 그 린지 그레이엄 의원처럼 반사적으로 왜 미국의 단어가 그 리플렉시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리플렉트가 아니라 그 리플렉트 반추하는 그게 아니라 리플렉시브라는 그런 그 반사적으로 별로 양심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는 그 reflexively 하는 그런 reflect가 아니라요. reflexively 하는 그런 단어. 그냥 반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방어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믿고 있다고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린지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방어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 본인의 말을 뒤집기도 참 어려워졌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는 제가 이 내용을 몇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마이크 폼페오가 아니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쫙 이게 끌어들고 가고 있죠. 부통령도 우크라이나 대통령 만나기도 했고 전화도 했어. 그런데 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서 그냥 그 부분적으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조 바이든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고 뭐 여러 가지 뭐 개혁을 좀 해라 하면서 뭐 개혁할 때까지 우리가 그 군사 지원비 주는 것은 홀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고 전화하고 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그래. 내가 만약에 이 대통령 자리에서 탄핵돼서 물러난다면 부통령이 그 자리를 이어가면은 사람들이 별로 뭐 더 잘 됐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마이크 펜스가 더 안정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복음주의자들 입장에선 그가 지나친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마이크 펜스조차도 이 사태에 연관이 돼 있다면 대통령직을 이어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세 번째 순위가 하원 의장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하원 의장이 공화당이었지만 선거에 져서 민주당입니다. 낸시 펠로시. 공화당이 나를 탄핵을 시키면서 낸시 펠로시를 임시 대통령으로 올리는 것? 이걸 설마 하겠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한 일을 했다고 하는 그건 뭐 숨길 수가 없으니까요. 백악관에서 그 트랜스크립을 다 발표를 할 수밖에 없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아닌가.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 죽지 않는다.
어떤 형태에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끌고 내려가고 심지어 대통령 자리에서 이제 떨려난다 할지라도 나가서도 복수할 것이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텔레비전을 다시 만들어야지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팍스도 분위기 이렇게 보면서 지금 2018년 중간선거 이후에는 팍스 내부에서도 가끔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강력하게 지지를 하는 팍스 앤 프렌즈의 3명 진행자조차 때때로 한 사람씩 이탈을 한다던가 두 사람씩 이탈한다던가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탁탁 쳐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예 원래 저널리스틱 마인드가 있었던 셰프 스미스 또 뭐 크리스 월러스 뭐 이런 사람 또 몇 명 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랬지만 지금 팍스도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안 들고 드러지 리포트도 트럼프 대통령 뭐 비난하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새로운 텔레비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텔레비전 만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아침 저녁으로 막 비난하는 그런 방송을 해보세요. 얼마나 또 시청률이 많겠어요? 그러면서 모든 정치인들이 알거나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형태의 방송을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원수지고 싶지 않은 그런 공화당도 뭐 상당히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될 경우 아무튼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생각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라서요. 미국 대통령 자신이 지난번에 2016년도에 뭐 러시아가 개입을 했다 하는데 그거 지금까지 아니라고 하고 있고 플러스 우크라이나에 2016년도에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조사해라 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얘기한 것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는 또 이란까지 그런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로그램을 잘 들여다보니까 2020년도 대선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하려고 8월과 9월 사이에 그런 241개의 이메일 어카운트 해크를 시도했다 하는 게 나오고 있잖아요. 현 전 정부 관계자와 저널리스트 또 미국에서 뭐 활동하고 있는 아주 막강한 힘이나 영향력을 아무튼 갖고 있는 이란 사람들, 이란계 미국인들, 또 선거 캠페인 관계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굉장히 다음 주에도 이번 주보다 더한 뉴스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이렇게 보면 공화당도 뭐 90%가 지지하는데 이 사람들만 지지층만 붙들고 가면 되지. 그리고 뭐 선거 기금도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또 버니 샌더스 2,500만 달러 그리고는 또 거의 2천만 달러, 1,500만 달러, 조 바이든이 1,500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누구죠? 버니 샌더스가 약 2,5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그래서 다 합쳐도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모은 것만큼 안 되는 것 같아요. 합쳐도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3, 4분기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거가 돈만 갖고 치러질 수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그 돈 자체도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평균 몇십 달러를 낸 것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2,500만 달러를 모은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의 몇 배를 많이 모았지만 큰 손들이 준 것이고 그 돈의 성격이 좀 다르고 또 하나는 이번 선거가 돈만으로는 안 되는 게 지난번에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공화당들 가운데서도 2018년도에 헬스케어 이민자들에게 가혹하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빠져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중도 성향의 공화당과 또 무당파와 도시 인근에 사는 교육을 받은 공화당 여성들 이 표를 더 가지고 가지 않으면 재선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돈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상원의원에 출마할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본인이 전혀 자신은 모른다고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대화를 다 들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서. 아니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폼페이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직하지도 않고 야망은 있으면서
또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그렇고, 이런 사람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입니다.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도 북한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실은 미국을 위하고 아시아도 좀 위하고 세계 정세를 위하는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어야 일이 제대로 성취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익을 생각을 하면서 미국의 이익이냐 자기의 이익이냐, 폼페오나 그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큰 지도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한반도도 생각하고 아시아 세계를 생각을 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깊숙이 개입을 할 때 뭔가가 성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미국 뭐 대선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니 샌더스는 보통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미국식 말을 한국말로 표현을 해놓을 때. 근데 심근경색 이런 것이 너무 어렵고 하니까 이럴 때 미국에서도 그냥 마일드 하르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약한 정도의 심장 질환을 일으켰다. 큰 그 세 줄기에 피가 흐르는 그 길 가운데 어딘가가 탁 막혀서 그걸 이제 뚫었다는 거잖아요. 뚫을 때 이렇게 그 혈관을 구멍을 넓혀서 뭐 보통 이제 풍선처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단계 조금 지나면 그 스텐트 같은 거 심는 거 2개를 심은 게 이 버니 샌더스인데 마일드 하르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원했고요. 15일에 그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 토론회에는 나간다고 합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 기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것들을 하는데, 지금 다음 주에 이게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그 미국에서 이민 와서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은 그 본인이 그 건강보험을 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되고, 건강보험을 들었다거나 그런 것을 11월 3일부터 신청을 해야지 된다고 하고요. 뭐 그래서 헬스케어가 미국인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된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들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뭐 예외는 조금 있어요. 이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결국 돈 없는 가정이 미국에 그 이민을 와서 살기가 전보다 조금 힘들어지겠다 하는데, 이것도 법적 도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보험을 드는데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가 해놓은 이 보험을 드는 것은 보험 드는 것에 해주지 않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그 정치적인 거죠. 그리고는 이번 주에 뭐 새로 나온 책에 대통령이 이민자의 다리에 총을 쏘라고 했다, 넘어올 때. 그리고 뭐 그 국경 주변에 땅을 파고 못을 만들어서 물을 채우고 악어와 뱀을 집어넣으라고 했다. 대통령이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리에 총을 쏘라고 했다 하는데 아니라는 말 안 하더군요. 그리고 뭐 하루 만에 뭐 벽을 뭐 다 뭐 지어라, 그걸 다 문을 닫아라, 뭐 이런 얘기. 그런데 보통 과거와 달리 굉장히 그 대통령 주변에서 하는 일들이 다 금방금방 그 새어나온다는 것,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힘이 약해질 때는 충성파가 아니라 다 그 밖으로 빠져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고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다른 것도 역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지를 하는 건데, 그런데 법원에서 그 하버드 대학교가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을 인종적으로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그 뭐 이름은 근사해요. 그런데 이 그룹 자체가 백인이 주도라고 있고,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소수 인종을 기본적으로 권리를 보호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Student for Fair Admission이라는 단체인데, 해서 처음에 이제 학교에서의, 대학에서의 어퍼머티브 액션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그 판사는 아니다. 물론 하버드의 그 입학 그 심사 기준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시안계를 그 차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성적만 가지고
그 학생들을 뽑으면 아시안계 학생이 하버드의 43%가 될 거다. 그러면 하버드에 들어와서 인종적으로, 인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화, 생각, 뭐 많은 것을 서로 그 차후에 지도자가 될 만한 학생들이 배우는 건데 그게 안 된다 해서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입학 그 사정관들이 뽑을 때 뭔가 어퍼머티브 액션도 본다. 그 히스패닉이나 또 블랙 피플들이 에이시안들에 대해서는 비해서는 좀 그 성적은 조금 낮은 경우가 많고 그러나 뭐 에세이라든가 뭐라든가 해서 이번에도 퍼스널 레이시라는 뭔가 퍼스널 레이시라고 하면 성적이 아니니까 입학 사정관이 개인적인 그런 성향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버드에서는 그게 그 퍼스널 레이시 에이시안계 학생들이 흑인이나 또 그 히스패닉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recommendation letter에서 에이시안계 학생들이 약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도 이걸 지지했거든요. 결국은 백인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끝까지 가면은 지난번에 텍사스 대학교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 또 다른 대학교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백인이 그때는 아시안계가 더 많겠죠. 왜냐면 아시안계가 공부를 더 잘하니까요. 아시안계 때문에 내가 대학교를 못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를 없애야지 된다는 거고 학교에서 없어지고 나면은 정부의 어떠한 공사 같은 것을 할 때도 예전에 김창준 그 연방하원의원이 연방하원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에이시안계로서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정부 공사를 많이 땄고 그런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공화당에서 너 한번 해봐라 해서 연방하원의원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없앤다는 게 이게 이제 백인 중심으로 가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었고 이게 하버드에 대해서 나온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가 낙태인데 조지아주의 낙태법 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연방에서 지금 막아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연방 대법원까지 가자 하는 움직임인데 이것도 역시 트럼프 행정부에서 브렉 캐버나우나 닐 고서치 이 두 사람이 들어간 이후에 한 번도 낙태 케이스에서 뭔가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브렉 캐버나우가 어떤 표를 던질까 하는 그런 게 또 이번 주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는 뭘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흡연에 대해선 전자담배 위험성이 하도 커져서 지금 뭐 LA를 포함해서 오레곤주에도 전자담배를 지금 금지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경제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제조업, 서비스 분야, 뭐 무역 적자 다 나쁩니다. 물론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일자리가 늘어나면은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까 임금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임금은 또 안 올려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조업의 어떤 그 분위기라든가 서비스 분야가 전부 그 확장으로 나가지 않고 조금 위축되거나 위축될 그런 그 분위기 이런 부분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어서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역 전쟁 때문에 그게 다 어찌하여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그 중국 대표들과의 그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중국과 계속 무역 전쟁을 하니까 미국에서는 전기버스라든가 또 그 열차요, 레일 그 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화물 그 레일카를 만드는 그런 회사는 있어도 그런데 이 중국 정부가 BYD라는 민간 기업인데 전기버스를 만드는 미국의 전기버스를 요구하는데 다 이 회사가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수주를 그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BYD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깨끗한 환경을 원하는 데는 전기버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 정부에서 민간 회사이기는 하지만 지원을 한다고 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뭐 이 회사에서 물건을 쓰지 못하게 한다던가 그럼 미국 회사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미국에서 못 만들거든요. 이런 딜레마가 있고 그런 정책 때문에 일자리만 지금 LA 카운티에서만 800개가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CRRC라는 이런 회사는 레일카를 만드는 회사인데 아마 레일카 같은 경우는 한국이라든가 캐나다 회사가 만들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이 중국 회사를 싫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플라치도 도밍고가 결국은 LA 오페라에서도 모든 자신의 그 지위도 내려놓고 또 LA 오페라에서 예정됐었던 그런 역할에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서 먼저 그런 결정을 내렸고 LA 오페라단도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 그 여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플라치도 도밍고는 이제 내가 깨끗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선 먼저 증명하겠다고 하는데요. 참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 플라치도 도밍고가 처음에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했었던 얘기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반감을 줬습니다. 어떤 반감이냐면 이거 과거이기 때문에 지금과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여성들과 같이 좋게 지낼 때 그 여성들이 다 좋아서 그런 것으로 나는 확신을 한다. 뭐 이런 거죠. 여성들은 그 힘을 가지고 나와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뭐 호텔에 와달라 우리 집에 와달라 이랬잖아요. 해주지 않으면 역할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은 권력을 갖고 권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그 도밍고 같은 경우는 아니 다 좋아서 그래 놓고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 굉장히 사람들이 불쾌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트럼프 대통령과도 약간 비교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까지 뭐 70평생을 거의 열 몇 살 때부터 아버지 사업 쫓아다니면서 불의를 많이 그 사업에 활용을 했죠. 공개적으로. 그런데도 다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무적함대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도밍고도 다 좋아서 하고는 왜 이런 그 비슷하게도 들릴 수 있는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도밍고의 여러 가지를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 좀 아쉽고요. 뭐 또 뭐 하나의 세월이 끝나면 다른 세월이 다른 그 분야에서 오기도 그 하죠. 그런 때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도밍고는 미국에서만 이렇게 활동이 뭐 중지되지만 스케줄 쫙 잡혀 있어요. 뭐 쥐리히, 모스코, 비엔나, 함부르크 또 뭐 발렌시아, 스페인의 발렌시아요. 밀란, 뭐 콜론 다시 그 독일로 가서 또 뭐 폴란드 뭐 베를린도 있고 마드리드, 런던 뭐 쭉 잡혀 있거든요. 그 유럽에서는. 그런데 저는 그 도밍고의 것을 마지막으로 본 게 나부코거든요. 그 바빌로니아의 그 왕이요. 나부코. 나부코포노소르. 그 나부코였는데 이 나부코에서도 정말로 강렬한 그 플라치도 도밍고를 봤었고 도밍고 하면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게 나부코네 LA에서 뭐 불과 얼마 전이에요. 나부코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부코도 이제 그 자신의 그 권력과 연관이 돼서 큰딸 작은딸 이렇게 돼서 정신이 나간 적도 있고 뭐 이런 생각. 트럼프 대통령도 며칠 전에 그 대중 앞에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 너희도 조사를 해야 돼. 우크라이나만큼 그게 나올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바로 전날은 핀란드 대통령과 기자회견할 때 너무 화가 나서 로이터 기자에게 아무 말이나 막 하고 핀란드 대통령이 옆에서 헉헉 웃기도 하고 이거 뭐지 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인데 민주주의를 지키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핀란드 대통령과 말하면서 무릎을 확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핀란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확 쳐버리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막 있었는데 그 이틀 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나서 본인이 도저히 컨트롤을 할 수 없는 out of control 이런 상황에 갔었다 하는 게 왜 또 도밍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생각이 나고 나부코도 그랬었고 그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게 생각이 나면서 제가 오늘 엄마네 집에 갔다 와서 짧으니까 셰익스피어의 킹 리어를 다시 읽어야지 되겠다. 사람들이 다 아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있고 할 때 판단을 잘못하기도 하고 넋이 나가기도 하고 그 정신이 나간 그런 잠깐이라도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모습입니다. 나부코에게도 또 그 킹 리어에도 트럼프 대통령, 프레지던트 트럼프에게도 또 그야말로 그 오페라의 최고의 킹 오브 더 킹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치도 도밍고에게도 해서 저는 뭐
한국말, 영어 둘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셰익스피어의 킹 리어가 아주 작은 글씨로 두 판으로 하면은 그게 그 큰 글씨로 옮겨오면은 영어로는 뭐 한 80페이지 되고 한국말로는 한 180페이지 정도 되고 하니까 킹 리어 읽고, 글쎄요, 킹 리어 다시 한번 읽으면 월요일쯤 방송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저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끝나고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보는 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